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두 번째 팝콘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TV 드라마에 대한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늘 영화만 볼 수 있나요? 가끔씩 드라마도 보면서 사는 거죠. 영상을 준비한 드라마는 바로 얼마 전에 종영된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아하는 작품이라 해도 드라마는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드라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드라마가 영화보다 좋은 점이란 행복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 이 드라마 때문에 2달 정도 행복했던 만큼 감사의 뜻을 담아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TV 드라마를 많이 봐왔지만 동백꽃 필 무렵은 두 가지 면에서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멋졌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멜로, 그러니까 로맨스와 스릴러의 절묘한 조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든 TV 드라마든 로맨스와 스릴러는 물과 기름처럼 궁합이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멜로와 스릴러는 감성의 질이 상극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잡아먹어 버리게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핑크빛 멜로의 감성에 빠져들다 시커먼 스릴러의 공포가 웬 말입니까? 그렇게 핑크와 검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이죠. 다시 말해 상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는 몇 해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오나의 귀신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박보영의 초절정 애교 신공과 조정석의 능청 연기가 잘 버무려진 오나의 귀신님은 로맨스 물론은 가히 극강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둘의 애정 행각을 지켜보다 보면 그냥 녹아버리죠. 하지만 오나의 귀신님은 스릴러도 품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여주인공인 봉선은 원래 소심하고 자신감 결핍에 시달리는 여자지만 자신의 몸에 처녀 귀신인 순애가 빙의되면서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순애를 죽이고 그녀를 처녀 귀신으로 만든 살인마도 등장하게 되면서 가끔씩 드라마의 분위기가 느닷없이 어두워진다는 것.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드라마가 싫어지더라고요. 해서 중반부터는 드라마를 끝까지 볼지 말지를 잠시 고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앞으로는 어떤 드라마든 멜로의 스릴러를 첨가해 다 된 밥에 재 좀 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더랬습니다. 아무튼 그 때문이었을까요? 동백꽃 필 무렵도 막 인기몰이를 하던 때 지인들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았지만 연쇄살인마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아예 보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첫 회를 보게 됐고 시작한 지 10분 만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시쳇말로 센스가 있는 드라마였어요. 특히 캐릭터들의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매력과 인간미 넘치는 옹산이라는 시골 동네의 구수함과 따뜻함이 잘 버무려져 마치 2005년 박광현 감독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드라마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만큼 오나의 귀신님 같은 꼴이 또 날까봐. 그런데 회가 거듭될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갔는데 우선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연상케 하는 치밀한 스릴러적인 요소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격가지로 대충 만든 스릴러가 아니라 용식과 동백 간의 로맨스만큼이나 공을 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상극인 로맨스와 스릴러 간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개인적으로는 용식이라는 캐릭터에 있다고 봐요. 경찰인 용식에겐 드라마 내내 두 가지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옹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연쇄살인마 까불이를 잡는 것과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동백의 사랑을 쟁취하는 게 그것인데요. 그런데 까불이가 동백이를 노린다는 점에서 그 두 가지 미션은 결국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까불이가 만약 동백이를 해치게 되면 다른 미션은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불의를 보면 눈빛이 바뀌면서 헐크로 변하는 용식은 까불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동백은 무서워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두려워했던 건 스릴러가 아닌 로맨스였던 거죠.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지만 36회에서 용식은 결국 까불이를 잡은 뒤 동백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동백은 아들 필구를 위해 용식과의 이별을 이미 결심한 터였고
분위기를 눈치채고 점점 일그러져가는 용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이 착한 얼굴을 KO시킬 말을 알았다. 그런 뒤 그녀는 용식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그냥 엄마 할래요. 여자 말고 그냥 엄마로 행복하고 싶어요. 동백의 그 말에 연쇄살인마도 두려워하지 않던 용식은 마치 지구가 멸망한 듯 무너져 내리고 말죠. 그렇게 헤어짐의 공포는 연쇄살인마도 압도해버립니다. 사실 현실에서의 사랑은 온전히 멜로나 로맨스가 아닙니다. 온통 핑크빛도 아니죠. 썸을 탈 때 상대방이 마음을 몰라주거나 사귀다가 싸울 때, 그러다 용식처럼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거나 할 때 순식간에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의 공포감은 웬만한 공포영화 저리 가라죠. 결국 사랑이란 헤어짐의 공포에 맞서 용식처럼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끔은 스릴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용감한 용식이지만 동백에게 고백할 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저거 해요. 너무 좋아서 두려운,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차마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또 그런 용식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드라마에서만큼은 로맨스와 스릴러가 진정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때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동백꽃 필 무렵은 임상춘 작가의 깨알 센스도 여타 드라마에 비해 독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흐름과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 이상하게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가슴을 후벼 파는 폭풍 명대사들에서도 작가의 탁월한 센스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런 드라마 외적인 깨알 센스는 마치 작가가 시청자들에게 농담을 거는 듯해 드라마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드는 느낌이었답니다. 아시다시피 TV에서 동백꽃 필 무렵이 방영되는 동안 극장가에서는 김한결 감독의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죠. 동백꽃 필 무렵이 2019년 9월 18일부터 시작해 11월 21일에 종영이 됐고 가장 보통의 연애는 2019년 10월 2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겹치죠. 아무튼 두 작품 모두 여주인공은 배우 공효진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효진이라는 배우지만 두 작품 간 캐릭터의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 공효진이 맡은 동백은 지고지순하고 동정심을 유발케 하는 캐릭터지만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공효진이 맡은 선영은 입에 저질 단어를 물고 사는 차도녀로 등장하죠. 때문에 극장에서 가장 보통의 연애를 먼저 본 뒤 TV를 통해 동백꽃 필 무렵을 보다 보니 한동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작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을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농을 걸듯이 활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백이를 까불이로부터 지키기 위해 옹산 아줌마들이 옹벤져스를 결성하게 되는 33회에서 작가는 그 캐릭터의 차이를 웃음으로 승화시켜버리는데요. 33회가 시작되자마자 작가는 용식의 입을 빌려 이런 멘트를 던집니다. 아무래도 말이야. 동백이는 그냥 죽게 냅두면 안 되겠어? 나쁜 놈의 폭주는 우리 속에 가장 보통의 영웅들을 깨운다. 가장 보통의 영웅, 바로 가장 보통의 연애를 패러디한 대사겠죠. 임상춘 작가는 또 남자 주인공인 용식 역을 맡은 배우 강하늘의 이름을 가지고도 센스 있는 장난을 치는데요. 마지막 회에서 모든 역경을 극복한 뒤 용식과 맺어지게 된 동백은 경치 좋은 곳에서 벤치에 앉아 용식이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곁에서 항상 꿈틀댔을 바닷바람, 모래알. 그리고 눈물나게 예쁜 하늘이 보였다. 동백씨! 온 가족이 모여서 보게 되는 TV 드라마라는 특성상 드라마 속 이야기들은 대체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동백꽃 필 무렵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백을 향한 용식의 지고지순한 사랑도 항상 좋지만은 않고 때론 시들해지기도 할 거란 걸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또 동백에게 다가서는 용식의 모습도 때론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효진이라는 배우가 등장하지만 공감지수에서는 누구든 동백꽃 필 무렵보다는 가장 보통의 연애가 훨씬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가장 보통의 연애의 재훈과 선영 커플보다는 동백꽃 필 무렵에 용식과 동백 커플에게 더 간다는 것. 그래도 감히 사랑인데 팍팍한 현실에서 사랑이란 건 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어서 환상에 불과하더라도 사랑이라서 왠지 그래야 할 것 같다는 것. 이상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